네, 대장동 사건 항소폭이 여파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여당은 어떻게 지켜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열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네. 지금 결국은 키는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가 일단은 지금 제일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이게 법무부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저는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예. 이제 노만석 직무대행 입장을 보니까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참고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가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이 얘기는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참고했다는 건 그렇죠. 그냥 그렇죠? 뭐 예. 얘기가 안 되고는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지시했는지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다 해도 문제는 없는 사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알지 못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알았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금 한 언론에 뭐냐면 아는 바 없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정성호 그 장관은 저희 또 고정 패널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화법으로 볼 때 아는 바 없다고 딱 잘랐다는 얘기는 본인은 의견 표명을 안 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듣기에 그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법무부라는 것은 장관도 있지만 검찰 쪽과 연결하는 뭐 차관, 검찰국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노만석 차장이 얘기하는 단위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장관이 또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 장관 아니면 그 다른 단위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근데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주체는. 네, 법무부가 그렇죠. 아니라 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은 일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없어요. 근데 법무부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던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권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뭐 전결 권한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서 네.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된 법무부가 실제로 논의를 뭐 했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시가 아니고 서로 이런 게 좋지 않겠냐 논의 정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차장 얘기가 뭐 지시를 받아 했다 이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의는 그 밑에 단위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무부 입장은 뭐 수사 지휘를 한 건 아니다. 네, 이런 코멘트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코멘트는 그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렇다면 장관이 해야 되는데 장관은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정준우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정진우 검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의 입장은 서로 정진우 검사장과 협의를 해서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정진우 검사장은 내가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정진우 검사장도 결국은 항소 포기의 뜻을 같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글쎄요 이번에 저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보면 정진우 검사장이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사장이 할 그 어떤 태도인가 싶은 어떤 발언들이 몇 번 있었고, 그랬네. 네, 저희들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이게 회의 끝나고 나서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든가 이미 재판이 중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발언을 해서 법사위원들 간에도 저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네.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준우 그 지검장의 행보를 여쭤본 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되는 건데 하나는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한테 강하게 항소해야 됩니다라고 네.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냥 사의를 표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정반대로 노만석 대행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네. 수사검사의 반발이 커지니까 지금 발을 빼는 걸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만석 대행이 언급한 메시지를 보면 네. 그게 뭐 거짓으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서로 협의를 해서 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후자로 보신다. 그렇죠. 발빼기로 보신다는 그렇죠. 거는. 저는 오케이 해놓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치 뭐 미안한 표현이면 독립운동 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이것건을 가지고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라고 이렇게 그 성격 규정을 하셨던데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 검찰이 의도한 목적은 다 달성했죠. 구형의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구형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도 5명 중에 2명이나 있었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도 유죄가 인정이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한 어떤 목표는 달성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항소할 실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할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항소하지 않는 것 네. 이것이 항소 자제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반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뭐 어느 정도가 네, 됐을 때 2분의 3분의 그게 얘기 있죠. 그 네. 기준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쪽에서는 그거는 기소 내용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네. 내려진 상태에서 형량 얘기가 나올 때 하는 얘기고 네. 근데 여기서 일부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이건 다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 판결문을 제가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얘기가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사들은 검사가 기소했을 때 이게 검찰이 한 게 부당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처음에 이 유죄 판결 난 업무상 배임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갑자기 수사팀이 꾸려지더니 갑자기 이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거든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죄명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공직자 이해충돌 그게 뭐냐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 내용이 업무상 배임 이미 기소된 업무상 배임하고 똑같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조작 수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 증거를 이렇게 작출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네. 그 부분 증거는 여타 해서 우리가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듯한 그렇게 뉘앙스로 쓰고 있어요. 판결문에서.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해서 우리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 수사 이후에 다 이재명, 정진상도 공범이고 그다음에 배임죄 액수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공수장까지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끝난 수사에 대해서 누구를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엮어넣기 위해서 새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저는 뉘앙스로 읽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난 것은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서 유죄가 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난 것은 이 업무상 배임에서 유죄가 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항소할 필요도 없죠. 항소해도 형이 달라지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무죄 났으니까 무조건 항소해라. 이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개혁이 된 검찰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은 기소해서 법원에까지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부분은 항소를 자제하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그러면 항소 자제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상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맥락이 그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1심에서 무죄 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나 상소하는 게 맞냐, 상고하는 게 맞냐라는 네.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평소에 옛날에 변호사 할 때부터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검찰이 굉장히 뭐 무리하게든 막 수사권을 이용해서 수사를 다 해서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무죄가 났다고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다시 변호사비 들어서 항소심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미국에서는 더블 제파드라고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나면 더 이상 검찰이 항소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1심에서 명백히 무죄가 내가 봐도 맞는데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검찰은 무오류의 집단이라는 어떤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항소하고 상고를 하는 역사가 있어 왔는데 저도 국정감사 때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재심에서 명백히 난 사건인데 계속 법무부에서 상고를 하지 않냐. 차라리 그럴 거면 네. 노만석 대행이 당당하게
차라리 그 논리로 인가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그럼 더 맞는 거예요.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거는 왜 저한테 물어봤으면 아주 그렇게 그게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내는 데 있어서 정제되게 내야 됐을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안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얘기할 거냐가 논의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총장 대행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정제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명하게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검찰의 그 항소 포기가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빚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문제의식이잖아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유리해졌죠? 자 일단 이제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나왔고 그다음에 배임죄 판단도 특경가법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배임죄만 인정이 된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배임죄 폐지를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면 자,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 질문을 드린 아주 결례를 범했는데요. 네. 그것은 제가 국민의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유리해졌느냐?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무튼 그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한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유리해졌느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경가법상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것. 이거는 피고인들한테 지금 이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네.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고 그것이 항소되냐 마냐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따질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가 유리하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여파라고 보는 거죠.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네. 그 국민의힘 논리는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특경가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안 되고 업무상 배임이 됐다. 그거는 그냥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는 저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뭐 또 무슨 지적을 하셨죠? 뇌물죄 부분. 뇌물죄 부분은 서로 유동규와 김만배가 오간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배임죄에서 이미 이익이 다 배임죄로 판단된 부분이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관계없이 5억이 김만배로부터 유동규로 갔냐 이것이 뇌물이 아니냐를 지금 따지는데 뇌물이 무죄가 났거든요. 거기에는 네. 이런 논리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정진상 씨는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항소 포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어버렸기 네. 때문에 정진상 씨에게 적용된 뇌물죄 부분에도 그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건 대장동 사건에서 무죄가 난 것은 김만배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5억을 주고 428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5억은 줬습니다. 428억은 약속한 거예요. 네. 그것이 뇌물이 되냐에 대해서 무죄를 쓴 것이고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된 것은 유동규가 요거 내가 사업 되게 잘해주세요라고 따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예 그 논의 취지가 다릅니다. 논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것이 유리하게 됐다라고 요거 때문에 별도건이다. 완전 별도건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가사 100보를 양보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해서 된 사실 확정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재판할 때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시 그 재판부에서는 재판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요걸 확정시켜서 다른 사건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서 지금까지 그 제가 제기했던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네네. 자, 항소 포기를 놓고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도 지금 이 갈등이 벌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자 이제 검찰청이 폐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요. 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기관 간 갈등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고 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건도. 근데 그것을 검찰이 받아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기소를 했는데 뭐 일부 구형보다 좀 적게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무죄가 났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거냐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경찰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파트 의견이 일치 안 듣는다. 일치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한 사건은. 그렇다면 중수청에서 한 사건도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소 수사를 분리할 때 기소권이라는 것은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그 결과로 무죄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 이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수사와 기소가 합쳐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사팀의 의견을 뭐 듣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완전히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면 네. 아예 기소청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전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건 공소청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청의 시스템에서는 보통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나뉘어 있지만 그렇죠.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오는 들어가기 경우도 때문에. 있잖아요. 네, 대부분 들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수사 기소가 분리가 논의될 때는 아예 검찰청 자체에서 분리를 하자. 아예 공판도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논의된 것이 이제 조직을 나누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조직이 분리되면 그 수사하던 중수청 뭐 검사든 누가 네. 와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항소나 이런 거 할 때 의견을 들을 일도 없는 겁니다. 그걸 분리해 놔야 공소청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이게 죄가 되니 마니를 독자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소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독립된 별개로 놓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소청에서 네. 공소 유지 권한을 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판결과 어떤 그 공소의 내용에 기초해서 항소 여부나 상고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네. 어떤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판단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 어떻게 그러면 그걸 사전에 방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뭐 누구를 할까요?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심판자로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권한을 줄 때는 예.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해서 기소청이 필요 없다고 하면 사실 기소청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그 그럴 수는 아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법관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따질 때 어떤 기준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재판하고 저렇게 그렇죠. 재판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공소청도 이제 기소든 항소 제기 여부든 그런 게 내규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그렇죠.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든 남용의 요지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규정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바로- 규정을 두는 것.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지금 나타난 게 네. 검찰도 내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해석이 다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선고 형량이 구형에 비해서 이러하니까 이거는 항소 안 해도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쪽도 있고 네.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검찰청 내에서조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사실. 검찰청 내규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그 구형량이 얼마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항소 제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죠. 항소 제기해야 된다고 판단은 그 기준에 맞더라도 네네. 여러 가지 정황상 안 할 수 있다도 돼 있고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내규가 이렇게 확장적으로 개방적으로 이게 규정된 게 맞냐는 거는 또 따져볼 일이고 하나만 더 네, 여쭈면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언명에 따르면 피고인 입장에서 봐야 되고 피고인 입장에서 무분별한 상소는 제어돼야 된다고 한다면 네. 피고인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내려진 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명문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법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 내규도 아니고 그렇죠.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게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서로 약간 검찰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런 그렇죠. 논의 여러 단위의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고소고발 사건도 이미 수사를 다 시체말로 빡세게 했는데 무죄가 나면 그러면 그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고소 고발 조치는 또 강하게 반발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만 어차피 고소 고발도 그게 민사적으로 요새 돼서 형사 절차가 돼서 문제지만 사실은 고소 고발은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고 그렇죠. 물론. 그거에 따라 수사를 해서 물론. 기소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차별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 법률 규정 사항이라는 네, 거죠. 법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다른 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100만 원이 넘는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그건 이미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실질적으로 뭐 통일교든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집단으로 입당시켜서 어떻게 했다는 동의 하는데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을 또 반대로 드러내는 거고. 방증이다. 그렇죠. 그게? 방증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백만 갔으면 백만 갔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그냥 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무슨 인사치레로 그런 백 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사회적 예의 표현이라고 하는 설명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뇌물은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뇌물 주고 나서 걸리면. 아, 뇌물의 다른 표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뇌물 주고 나서 네. 수사를 하다 보면 네. 그냥 예의상 뭐 관례상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 예의는 들어봤는데 사회적 예의라고. 아, 그래 저도 그건 신박한 표현이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옛날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적발이 되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뇌물의 저는 자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뇌물죄 혐의를 두고 수사할 사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백이 갔다면 처 아내를 통해서 백이 갔다면 다른 실제 본인 그다음에 더 다른 단위에는 그냥 당대표가 됐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네.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통일교 역할이라든지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다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는. 이게 지금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형에게 지금 종교를 좀 끌어들인 면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네. 헌법 20조에서 종교 분리는 완전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거는 그냥 그 사실 의원님께 여쭤볼 사안 아닌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이배용 씨가 금 거북이를 주고 편지라고 해야 될 메모라고 하는 걸 건넸는데 그걸 그대로 보관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기현 전 대표 부인한테 그걸 받았고 여기 또 이제 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보관하잖아요. 이 보관한 심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하자면 예. 저는 김건희 씨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무력 중독 같은 느낌이 본인도 굉장히 잘 살잖아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도 내가 돈 쓰지 않고 남한테 받는 그 어떤 즐거움, 그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선물하는 것을 하는 즐거움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뇌물이든 뭐 청탁이 됐거든 성격이 있다면 네. 그 메모부터 보통 없애지 않나요? 뭐 일단 받는 것만 즐겁고 그다음에 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메모가 또 자기를 이렇게 일종의 과시의 그렇죠. 어떤 하나의 네. 증거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관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시욕에 깔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욕과 과시욕의 좀 중독 증세라고 저는 봤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 계속해서 따로 받고 이러는 것은 만약에 그게 정말 과시욕이라면 과시욕이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자기 과시욕, 자기 만족감 이렇게 예. 그것이 지금 증거로 남겨져서 그러니까. 되게 자신의 파멸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